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병원에 로비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바닷가에 온 기분도 들고 네. 마음이 풀어지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치과 하면은 마취 주사 같은 것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병원에 아주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아무래도 예전부터 수면 진료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은 수면 진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취 전에 아무래도 찌를 때 바늘 들어가는 게 아프니까 거기 아프지 말라고 마취 연고라든지 이런 거 발라서 표면 마취한 다음에 주사 찌르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마취 가그렉이라고 또 있거든요. 가그렉 하고 나서 입안 마취된 상태에서 조금 덜해서 찌르는 그런 가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사기도 원하시면은 무통 마취기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 이용해서 뭐 주사하고 있으니 그런 거 원하시면 맞춰서 해드리니까 요청하시면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면 진료가 뭔가요? 안전한 건가요? 전신 마취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약물은 다 동일한 걸 쓰거든요. 약을 조금 주면 선잠 자는 거고, 약을 아주 많이 주면 전신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나누면 그냥 너무 조금 줘서 그냥 목농 정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단계거든요. 수면 진료하는 단계로 흔들어서 깨우면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임은 있는데 뭔가 반응은 있는데 이제 완전히 코 골고 자는 정도는 아닌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주면 딥세데이션이라고 해서 코 골고 자는 정도, 보통 코 골고 자면 딥세데이션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더 주면 이제 전신 마취가 돼요. 제일 큰 차이는 전신 마취 약을 어느 정도로 많이 주냐면 자기 스스로 호흡을 안 할 정도로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는 콧줄을 이렇게 꺾거나 입안에 관을 넣어서 산소를 안 주면 사람이 당연히 사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제일 큰 차이는 코로 삽관해서 산소를 직접 줘야 돼. 자발적으로 호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진정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을 조금 적게 줄 뿐이 다른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할 때는 아무래도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아예 못 움직이는 근위안제를 줘서, 우리 막 독침 같은 거 맞으면 영화 보면 못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아예 못 움직이게 하거든요, 수술하기 위해서. 그런 약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부르는 약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원래는 마약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통증을 없애주는 약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약이거든요, 원래. 뭐 펜타니나 유명한 약들이 있는데 그런 진통제를 같이 줘요. 근데 진통제도 많이 먹으면 혼수 상태거든요. 전신 마취할 때 잠자는 약도 주고 진통제도 주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스스로 호흡 못할 정도로 자거든요. 그래서 삽관해서 하는 거고요. 수면 마취는 아까 말씀드린 근위안제도 안 주고, 진통제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약을 잘 조절해서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해놓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병원 산소 주고 있고, 코줄 정도 꽂고 산소 주지 이렇게 기관지까지 이렇게 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행하는 게 이제 수면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가 기억 삭제 효과가 거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깨어나면 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보통 무서움 많으신 분들, 아주 건장한 남자분인데도 겁나갖고 치과 문 앞에서 도망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뭐 수면에서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만 입에 넣어도 구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 정신적인 문제긴 해요. 정신적인 문제면 수면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금 하고 있고, 정말 겁나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면 내시경을 받은 적은 있어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 약을 쓰는 거고, 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내과에서 쓰는 내시경할 때 쓰는 약이나 치과에서 수면할 때 쓰는 약 다 동일한 종류고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쓰는 거지 약이 다르진 않고 원하는 상태도 똑같은데, 어찌 보면 저는 치과에서 하는 게 좀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 내시경은 뭐 하죠? 관을 넣죠, 목구멍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잠겨서 숨을 안 쉬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치과 진료는 잠 재워놔서 숨 안 쉴까봐 걱정인데 입에다가 뭐 하죠? 물 계속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호흡 안 하면 식도로 물이 넘어가는데, 이제 이것도 잘못돼가지고 폐 쪽으로 물이 넘어가면 또 폐렴 올 수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잘 생기니까, 아무래도 치과 진료에서 수면하다 보면 주의할 사항이 조금 많죠. 준비도 필요하고 저희도 되게 조심하고요. 네. 수면 치료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아무래도 수면 진료가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체어 타임을 되게 많이 잡는다고 하는데, 한 분이 수면하는 진료실에 앉아서 진료가 끝나기까지, 왜냐면 잠들어야 되고 또 잠을 깨야지 회복해야지 돌아가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7,000원 내고 가는 뭐 스케일링 하는데 수면을 해주면 병원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을 그 환자한테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그런 건 잘 안 해주는 병원이 많은데, 일단 저희 병원은 뭐 조금 그런 쪽으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케일링도 사실 저는 수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진료도 원하시면 수면으로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치과에서 하는 수술이 뭐 우리 병원에서 큰 수술처럼 막 어디를 째서 막 이렇게 열어서 막 그 정도 수술은 아닌, 입안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소수술은 대부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 수술도 하고, 뭐 임플란트 열 몇 개 해야 되는 전환 임플란트 수술도 수면으로 진행하거든요. 웬만한 시술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환자 협도조만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못하는 건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겁이 많으셔가지고 주사도 뭐 아무것도 못해서 레진 같은 거 5분이면 끝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잠 재워서 5분짜리 진료하고 다시 깨우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원하시면 이제 좀 모아서 스케일링도 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가스로 마취를 하는지 주사로 마취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치과 같은 데서 이렇게 코에다가 가스 이렇게 해서 가스 마취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웃음가스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전신 마취할 때도 해보신 분들은 느낄 텐데, 의사 선생님 와갖고 입에다 가스를 이렇게 딱 주면 잠들어요. 그러고 다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스 마취를 쓰는데, 가스가 이제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빨리 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가스 마취는 주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정맥 라인을 잡아서 이제 혈관으로 넣는 약들을 쓰고 있어요. 뭐 아마 뭐 프로포폴이라는 이런 약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약들로 주로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희 병원 수술 주로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소아 환자는 없어요. 그래서 뭐 가스 마취는 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 마취는 이제 바닥에 가스를 깔리다 보니까 직원 건강에도 좀, 그래서 환기 시설도 잘해야 되고 해서 가스 마취보다는 정맥 마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보호자가 함께 와야 하나요? 꼭 함께 오시는 게 좋죠. 물론 요즘 약이 좋아져서 빨리 잠들고 빨리 깨는 약들도 있거든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 약들 쓰면 멀쩡하게 이제 깨서 가시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옆에서 제세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마취약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잠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약 쓰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뭐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조금 반감기라고 그러죠. 약 효과가 오래 가거든요. 근데 깨는 약을 주는데 깨는 약은 효과가 짧게 가요. 그래서 깨는 약 효과는 끝났는데 마취약 효과는 남아있으면 집에 가다가 잠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집에 지하철 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지하철에서 깨어나신 분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잠들어서 자빠지신 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게 좋겠죠. 운동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저희 병원도 빨리 깨고 빨리 잠드는 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멀쩡하게 저희가 뭐 앉혀놓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은 보통은 이제 보호자 안 오면 안 해주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보호자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의료진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죠. 수면 마취를 시작하면은 잠들기까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그거는 약물 종류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빨리 잠드는 약은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약은 약효가 늦게 나타나서 오래 잠드는 건데, 결국 다 잠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잠드는 약 쓰면 5분에서 거의 10분 사이에 자는 것 같고요. 오래 걸리는 약은 뭐 30분, 40분 조금 자는데 오래 걸리시는 분들, 술 강하시고 이런 분들은 자는데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근데 결국은 전신 마취에도 다 쓸 수 있는 약이라서 잠은 다 잡니다. 치료받는 중간에 깨는 경우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신 마취가 아니라서 당연히 깰 수 있거든요. 전신 마취는 아예 못 일어날 농도로 계속 주기 때문에 못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아슬아슬한 농도를 잘 유지해서 숨을 자발적으로 잘 쉬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걸 잘 지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극이 크거나 아프면 깰 수도 있고 약효가 조금 떨어지면 깰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 병원처럼 기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약을 계속 넣어주는 병원들은 이제 잘 안 깨는 편인데, 이제 어떤 병원은 이제 기계 없이 주사 좀 주고 잠들면 하다가 약효 떨어지면 좀 더 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깰 가능성이 높고요. 깬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치과 진료할 때는 보통 이제 잠이 들고 나면 우리 치과가 마취하잖아요. 안 아프게 하는 마취. 그 마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가 된 상태라 깨고 나도 놀라지 않으시면, 그리고 약을 더 주면 다시 자거든요. 좀 더 재워드릴 수는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 일어나서 불편하다는 어떤 신호를
미리 약속을 해요. 낫겠다 이러면 이름 말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거 약속을 지키시면 뭐 인지하고 조금 더 재워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요.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거 들으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깨는 것 때문에. 예. 하루 만에 수면 치료로 여러 개의 치아를 치료할 수도 있나요? 전악 임플란트를 수면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전악 임플란트 이 하나도 없는 분이 모든 일을 다 만드는 거를 하는데 뭐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죠. 보통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수면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손이 느리진 않은 편이라서 거의 웬만한 시술은 그 시간 안에 끝내드릴 수가 있어서 원하는 건 거의 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진료 편의를 위해서 뭐 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위아래 정도 나눠서 2번 정도에 하는 경우는 있는데 출국 있거나 이래서 급하신 분들은 뭐 한 번에 다 하기도 하고요. 양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최소한의 방문으로 치료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 아드님이 치과 의사여서 치과 의사신데 따로 사시나 봐요, 미국에. 하와이의 아들은 치과를 하고 있고 어머님은 다른 데 사시는데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하셨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70대 넘으셨는데 수면으로 하셨는데 전악 다 하셨어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루에 이제 수술 다 하시고 임시치아하고 미국 돌아가셔서 이제 6개월인가 1년인가 이따 돌아오셔서 진짜 이끼고 가셨어요. 원래는 한 서너 달 주신다고 해서 완전히 확인하고 끼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미국 가야 된다 그래서 임시치아 끼고 가지고 그래서 뭐 임시치아 쓰시다가 뭐 다행히 멀쩡하게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괜찮았다 그러셔서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완전한 치아 만들어서 다시 끼고 가신 분도 있고 최근에 기억나는 분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 강남에서 해야겠다 해서 오셨는데 그분도 전학 다 했거든요. 아내분이 항상 데리고 오셨는데 겁나가지고 못 하셔가지고 근데 요 근처에 딴 병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수면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 병원 와서 하셨거든요. 예, 그분도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고 가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오셔가지고 수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2주 있다 올라오셔서 체크 받으시고 그렇게 한 2-3번 오셔가지고 다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예. 비행기를 타면은 안 좋지 않나요? 보통은 바로 타는 거 아니면 그리고 짧은 비행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무리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요. 보통은 해외에서 오시면 뭐 살은 보통 일주일이면 안 오니까 그 정도는 체류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깨어나면은 바로 통증이 막 올라오기도 하나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치료할 때 마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마취를 받은 상태라 아플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정맥 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여서 저희는 진통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진통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깼으니까 약 먹겠죠. 그래서 그런 스텝에 의해서 진통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주기 때문에 막 너무 아파서 죽겠다 이런 분들은 잘 없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뭐 멀쩡할 때보다는 아프겠죠. 욱신거리는 것도 있고 좀 불편할 텐데 뭐 얼음 찜질하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막 생일 뽑고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취 효과도 서너 시간은 가는 편이어서 깼을 때는 마취 효과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도 주사로도 주고 약으로도 먹고 할 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수면 진료 자체가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코 너무 많이 골아서 미안하고 하신 분도 있고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신경은 안 쓰고 있긴 한데 전신 마취는 못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수면 마취는 아무래도 주무시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잠꼬대를 하거나 뭐 움직이거나 막 이러거든요. 뭐 원래 이제 수면 마취하면 잠드시기 전에는 풀어놓는데 잠드시면 우리가 팔다리를 묶어놔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있으니 갑자기 특히 머리 같은 거 잡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움직이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시술하다 갑자기 다리를 번쩍 드시는 분도 있었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뭐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욕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몸 막 많이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전에 한번 자기 카리나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 여사분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말을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비일비재하죠.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저희도 뭐 기억에 담아두는 편도 아니고 뭐 이야기를 전달하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가끔씩 몸부림 심한 분들 묶어놔도 막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제 일어나면 제가 힘들다고 하죠.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도 수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어르신보다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더 위험한 편이라서 아이들은 전문 마취 인력 있는 데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소아치과에서도 가스 마취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정맥 증정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여기 라인 잡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정도의 진료를 하게 되려면 대학병원에 이제 소아치과나 대학병원에 가면 상주하고 계시는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간단한 시술인데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이제 N2 가스, 웃음 가스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이게 나이가 들면 약을 조금만 줘도 효과가 2배로 발휘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고사항에서는 65세 이상 이렇게 될 때는 양을 많이 줄여라 이런 게 있어서 경험만 충분하면 약을 천천히 조금씩 주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 이용해서 조금씩 주면서 농도 잘 조절하면 크게 호흡 안 떨어지게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요. 장비가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요. 숨 잘 쉬시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분이 지금 안정적인 상태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냥 감으로 이용하거나 그냥 요 손가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삐삐삐삐 하는 거 그거만 꼽아놓고 하면 약간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뭐 저희 병원은 코출도 걸고 뭐 여러 가지 해놓거든요. 뭐 심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장비 잘 세팅해서 모니터링 잘하면 큰 사고 위험은 없어요. 전신 마취도 마취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옛날에는 마취가 발달 못해서 어떻게 보면 수술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은 마취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는 뭐 그 정도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애기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건데 애기들은 정말 힘들어요. 알레르기라던가 심장질환, 당뇨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그분들도 수면 치료가 가능하실까요? 알러지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알러지가 진짜로 그 수면 약이랑 관련이 있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을 뭐 투여하거나 할 때 알레르기 검사를 해요. 조금 줘보고 뭐 괜찮은지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러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항생제라든지 진통제 있잖아요. 우리 뭐 타이레놀 잘 아시겠지만 타이레놀 같은 뭐 그런 약이라든지 항생제 뭐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어서 문제가 약 먹다가 알러지가 생기는 일은 많아도 수면 진료하다가 알러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면 진료가 심장 질환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면을 하게 되면 심장이 천천히 뛰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무리는 조금 줄여져요. 옛날에 저기 마취학회 가면 마취과 교수님들이 오히려 심장 쪽에는 좋다 막 치과 진료 받으면 두근두근두근 뛰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그 정도. 그래서 심장 질환은 약 조절만 잘하면 오히려 도움이 뭐 조금 안정적인 상태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도 혈되는 수술 자체가 그 질환에 위험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수면 진료 할까 말까에 심장 질환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당뇨랑은 크게 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뭐 당이 심해서 뭐 하면 저희가 이제 수액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당이 많이 떨어진 분은 당을 아예 걸어놓고 진행을 하고요. 수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골대사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임플란트 성공하고 회복하는데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수면하고는 뭐 거의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릴 텐데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일반적인 병원에서 수면해도 된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아픈데 조절되는 아픈 사람, 그러니까 뭐 당뇨인데도 약 먹으면 괜찮고 이렇게 조절되는 분들은 일반적인 로컬 병원에서 얼마든지 진료받을 수 있고요. 조금 막 행사를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혹시 응급 상황이 일어나면 바로 처치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주실 거니까 거기에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응급 상황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하면 그런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응급 상황이 생길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사실은 오히려 응급 상황은 일상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길 가다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뭐 응급 상황 있으면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뭐 다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들 다 똑같고 할 수 있는 거는 CPR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CPR 교육 잘 받고 우리 막 쇼크 해갖고 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비
장비 가지고 이제 응급 상황에 이제 숨을 안 쉬거나 하면 살려놓는 거, 이게 이제 응급조치고, 그 다음은 빨리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로 3차 의료기관으로 빨리 전원해서 이제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여기 차 막히는데도 119 부르면 금방 오니까 어느 지역에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응급 상황은 이제 119 불러놓고 심폐소생술 하는 게 기본 프로토콜이거든요. 저희 병원도 뭐 개원하자마자 저희 사무직까지 다 CPR 자격증 따게 했거든요. 그런 거 잘 받아놓고 주기적으로 그건 받아야 돼요. 저도 2년마다 갱신하고 뭐 고급 과정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한 2년 교육받은 2년 되면 자기도 모르게 까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응급 상황에 있어야 될 장비들 다 갖추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병원이니까 뭐 일반적으로 로컬 병원에는 막 삽관하고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장비 검사 전 다 갖고 있거든요. 사실 삽관하면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왜냐면 산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숨을 안 쉬어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가 이제 전기 충격기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한데, 뭐 장비 다 갖추고 있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건 해볼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뭐 119 부르고 그런 응급 재치 할 수 있는 거 훈련 잘 돼 있고 장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이러면은 뭐 응급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일어나도 충분히 대처가 돼서 큰 문제는 없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분도 계시나요? 건강 수준이 아주 건강한 사람, 지병은 앓고 있지만 조절되는 사람, 여기까지만 이제 일반적인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사실 뭐 스스로 혼자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환자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 분들이 못하는 거지, 아까 말씀 수면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수면 진료를 못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상태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큰 문제가 안 생기고, 하면 안 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못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젊고 건강한데 수면을 못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마취하기 잘 안 듣는 분도 계시나요? 술 막 어마어마하게 드시는 분들 중에는 뭐 마취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긴 한데, 용량이 많이 필요할 뿐이지 사람이 약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약이라는 게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신 분이 약이 2배로 필요해요. 체중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거지, 약을 아주 많이 주면 누구나 자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수면 들어가기 전에 눈 크게 뜨고 계셔야 하거든요. 자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눈 크게 뜨고 있으면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약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냥 눈 크게 뜨고 딴 생각하고 계시라고 하거든요. 수면이 안 된다, 내가 술이 너무 세서 수면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오래 걸릴 뿐이고 약이 많이 필요할 뿐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약을 이길 수는 없다. 다만 너무 고용량을 쓰기에는 위험한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뭐 특별한 조치를 하기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 수면 치료가 힘든 점도 있을까요? 어디서 수면 진료를 하든 수면 진료 해주시는 원장님이나 스태프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이거는 스태프들이 힘든 진료거든요. 왜냐하면 전신마취가 오히려 편해요.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 전신마취가 아예 안 움직이시고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수술만 딱 하면 되고, 뭐 다른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끔씩 헛소리도 하시고 움직이기도 하시니까 갑자기 막 잡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잠꼬대 심한 분들 때문에 좀 힘든 일은 오히려 스태프들한테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수술할 때 수면 진료 아니면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우측으로 돌려주세요 하면 얼굴도 돌려주고 이러는데 자고 있으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은 2배로 어렵죠. 이분이 협조도가 없으니까. 조금 살짝 다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다물어주고, 살짝 벌렸으면 좋겠는데 안 벌려주고. 이제 저희가 조심할 게 많지, 이제 환자분들은 뭐 잘 모르시죠. 깨고 나면 뭐 그냥 끝났네, 그냥 수술해서 아프네, 뭐 이 정도, 뻐근하네, 뭐 이런 느낌이고, 뭐 가끔씩 이제 약물에 의해서 잤다가 깼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적절하게 약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뭐 수면 진료, 큰 수술 같은 거 수면 진료 해주셨으면 스태프분들한테 감사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태프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자고 일하면 끝나 있어서 뭐 크게 그런 건 없으세요. 수면 진료 전날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금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할 때 입원 미리 시키잖아요. 금식 시키려고 미리 시키는 것도 커요. 왜냐하면 뭐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도 전날 입원시켜서 다음날 아침에 1시간도 안 걸린 짧은 수술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위에 이제 음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면하다가
음식물이 역류해서 폐 같은 데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폐렴 걸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음식물이 제일 민감해서 금식 조건 잘 지켜주셔야 돼요. 6시간 전까지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사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침 일찍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뭐 맑은 물이랑 뭐 이런 거는 2시간 전까지 그냥 가볍게 축이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기왕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맑은 물 정도만 2-3시간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6시간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금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감기 걸리면 안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제일 민감한 게 숨 쉬는 거거든요. 감기 걸려서 코 막혀 있으면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왜 입에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 다른 거 할 때는 뭐 입으로 숨 쉴 수 있는데 우리는 입에다 계속 물을 붓잖아요. 치과 진료 해보셨으면 물 계속 나오는데 입으로 숨쉬기 힘드신데 안 그래도 이제 코로 숨 못 쉬게 코가 막혀 있으면 숨쉬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감기 걸리거나 코 막힘이 심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숨쉬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연기를 해야겠죠.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다 이러면, 그래서 환자분 오셨는데 오늘 꼭 해야 된다 그래도 감기 걸리셔갖고 막 이 목 다 부어 있고 막 이래서 숨쉬기 힘들 것 같으면 제가 설득해서라도 좀 연기시키는 편이거든요. 다른 이유로 컨디션이 나빠도 적절히 상담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상황은 좀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혹시 뭐 네일 아트 같은 거 하셨으면 1개 정도는 지워야 돼요. 손가락은 물려야 심박수 재고 막 하겠죠. 산소 포화도 재고 할 테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 풀어줘야 되고, 물론 저희는 콧줄 꺼서 CO2 농도를 재요. 그게 더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1개라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혈압도 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매니큐어 1개 정도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일도 있어요. 매니큐어 너무 진하게 다 하고 있었는데 안 지우고 왔어. 그래서 병원에는 치과니까 뭐 가는 도구가 많잖아요. 매니큐어 갈아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하나 정도 지우고 오세요라고 아마 문자가 갈 텐데 꼭 안 지우고 오시는 분들 있고, 발가락까지 다 돼 있어요. 발가락에 채울 수 있으면 발가락에다 채우는데 뭐 그런 거 조금 지켜주시면 좋고, 당연히 전날에 막 술 드시고 이러면 좋진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막 보호자 대동하고 뭐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우리가 치과 와서는 일반적인 진료 받을 때는 뭐 크게 다를 필요는 없어요. 자기 상태 병원에 잘 전달해 주시면 알아서 지도해 주시니까 뭐 그런 거 정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수면 치료 이후에 주의할 점도 있나요? 수면을 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다라고 할 만한 거는, 일단 정신만 말짱하게 깨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서 잠드시는 분도 있고 막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호자랑 같이 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완전히 깬 거를 이제 확인하고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막 깬 거 확인하는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체크해서 이제 점수 됐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받고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날은 운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기는 자기가 멀쩡하다고 느끼는데 막상 선 그어놓고 일자로 걸어보라고 하면 약간 뒤뚱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뭐 기왕이면 그날은 특히 업무적인 행동, 중요한 일 같은 거는 아예 잡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뭐 계약을 하러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외국에는 소송 사례도 있어요. 수면 진료하고 나서 계약 잘못해서 피해봤다고 병원 상대로 소송 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주의사항에 이제 넣어요. 사인하지 마세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보호자랑 같이 다니는 게 좋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그 정도가 수면 때문에 주의사항이지, 내가 오늘 수면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나고 이런 건 없으시니까 그냥 그날은 이거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강남 W치과만의 수면 진료에 있어서 장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수면 진료는 경험이 많다는 게 제일 장점이겠죠. 많이 하긴 하거든요. 수면 진료가 시작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체열을 조금 많이 오랫동안 점유하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들은 이제 큰 진료만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진료만 수면을 해주고 간단한 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뭐 저희는 경험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프로세스가 잘 돼 있거든요. 안전하게 하기도 하지만 조금 환자분들 빨리 재우고 이제 시술 빨리 끝내면 빨리 깨워서 이제 빨리 회복하게 하는 게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여러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작은 진료부터 큰 진료까지 다 조금 수면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장점이고, 경험 스케일링 하나도 수면 상태인 환자한테 안 해보신 분은 하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해본 사람만 하고, 안 그러면 진짜 물이라도 뭐 잘못 석션하면 목구멍 넘어가면 큰일 나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조금 필요한데, 아무래도 경험 많은 스태프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저 병원은 사무직도 응급구조 자격증 다 땄거든요. 그래서 만만의 상황에도 잘 준비가 돼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고,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죠. 모니터링 장비도 뭐 최첨단으로 다 갖춰져 있고, 뭐 다른 병원 안 하는 검사도 다 하려고 하고, 다 모니터링하고,
뭐 약도 뭐 비용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비싼 약들, 환자에 맞는 약들 다 쓰려고 하고 있는 편이고, 응급 도구도 뭐 로컬 병원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모든 응급 장비라든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데, 뭐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쓸 일이 없어야 돼요. 쓸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해서 아무래도 실수하거나 준비하거나 환자분들 준비할 때 잘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게, 그런 게 장점이겠죠. 제일 큰 건 경험이죠. 친구들 중에서 수면해보려고 하는, 치과에서 수면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어떻게 하면 되냐 막 물어와요. 원장님이 요 약만 쓰고 요만큼만 주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환자는 수면이라고 하는데 안 자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고 공허함 지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안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도 막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웬만하면 저희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저는 경계가 명확하거든요. 이런 환자는 전신마취하는 게 맞다 싶으면 전신마취로 보내고요. 그게 아닌 환자는 거의 대부분 다 불편 없이 뭐 본인 기억이 안 남게 깔끔하게 해주는 편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뭐 저희 병원 경험 많아서 그런 거 잘해주는 거, 그런 게 장점이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거의 첫 번째로 찍는 영상인데, 원래 뭐 이렇게 딱딱한 거 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하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죠. 뭐 좋아요도 눌러주면 좋긴 한데, 좀 부드럽게 하는 유튜버가 될 거고, 뭐 개인 유튜브는 따로 할 거니까, 치과 쪽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조금 뭐 광고보다는 정직하게 설명해 주려고 할 테니까,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정직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